페트로달러 체제는 세계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를 기준 통화로 사용하면서 형성된 국제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 체제는 1970년대 초 미국이 금 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구축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미국 달러가 금과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국가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는 고정환율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무역 적자 누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자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과의 태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닉슨 쇼크로 불리며 달러의 금 태환이 종료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국제 통화 질서는 붕괴하게 됩니다. 금에 연동되지 않은 달러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석유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1973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공식적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사우디는 자국의 모든 석유 수출 대금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사우디는 달러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미국 국채 및 금융자산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오펙 국가들도 이 방식을 따르면서 전 세계 석유 거래가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페트로달러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선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수출이나 외환 보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유국들은 석유를 수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며 이 달러는 다시 미국의 국채나 주식시장, 부동산 등으로 재투자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본의 중심으로 기능하며 달러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국 통화를 무제한 발행해도 국제적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소비와 투자 군사력 확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체제는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와 정부 부채를 안고도 글로벌 자본의 중심 역할을 지속할 수 있었고 자국 통화로 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축통화국의 특권이라 불립니다. 산유국들 역시 얻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국채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고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도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트로달러 체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지나치게 달러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금융 위기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나 루블화 등 자국 통화로 석유 거래를 시도하는 탈달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위안화 기반 석유 선물 거래를 시작하며 점진적인 변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와 암호화폐의 등장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장기적으로는 석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페트로달러 체제의 기반을 조금씩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페트로달러 체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 절대적인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는 점차 다극화된 통화체제와 에너지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각국은 달러의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여전히 미국 달러가 국제 석유 거래 및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